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 숲TV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먼저 올랜도 대 인디애나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올랜도는 여전히 홈에서 세고 수비 좋고 그런 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직전 경기는 이제 오클라호마 원정 가가지고, 사실 오클라호마 원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는 오클라호마도 잘하는데 올랜도 올 시즌 기세도 좋고 기대에 봄직하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사실 올랭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오클라호마가 잘 터지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도 홈 올랜도는 밑에 적힌 것처럼 작년에도 홈이랑 원정이랑 차이가 11승 정도나 차이가 나고, 지금 홈에서 작년부터 막 쭉 보면은 올랜도가 홈에서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홈에서 이제 아마 8연승 정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신에 원정에서는 9연패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데, 원정 이제 연패 끊었다. 저번에 개막전 마이애미 이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홈이랑 원정이랑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올랜도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인디애나가 어제 또 필라델피아 하는 거를 제가 다 봤거든요. 인디애나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작년에는 이제 좀 맨날 얘기했던 거,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의 손끝에서 이 빅맨들의 리머텍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래갖고 할리버튼이 아마 어시스트도 1등인가 그랬었어요. 지금 되게 못하고 있고, 그나마 어제는 야투가 조금 나아졌지만 그 전까지 3점 슛이랑 뭐 야투랑 다 개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의 인디애나는 뭐 페이스 자체는 빠른 편인 것 같아. 공격은 많이 시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효율이 조금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나는 할리버튼의 파트너도 오히려 네마드보다도 맥코넬이 지금은 나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시아캄이 와가지고 인디애나가 밸런스를 갖췄다고 했는데 인디애나의 장점을 좀 까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야말로 인디애나는 공격팀이거든요. 수비를 막 엄청 잘하는 팀은 아니야 인디애나가. 구성상으로 이제 뭐 네마드라든지 니스미스, 시아캄 이런 애들은 좋은 수비수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수비가 되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디애나의 색깔 보면 얘네가 지금도 3점이 되게 안 터지고 많은 2점 슛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림을 노리는 플레이. 올랜도는 되게 이제 좀 높은 팀입니다. 바그너, 벤케로, 웬카주 전부 다 208이고, 웬카주나 벤케로 같은 애들은 또 피지컬도 되게 단단해요. 두꺼운 선수들이고, 내일은 뭐 조나단 아이작이 나온다 못 나온다 얘기가 있지만은, 아이작도 사실 저는 올랜도의 6인 선발 체제라고 하죠. 클러치 타임이나 수비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아이작도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랜도가 되게 높고 단단하고 얘네들도 발도 빨라. 이런 범용성 있는 수비까지 갖춘 애들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썩스는 거의 뭐 올드바급 수비수죠. 올디펜급 수비수죠. 그래서 내일은 인디애나의 강점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이고, 올랜도가 아무래도 좋은 측면들이 많습니다. 홈팀이기도 하고요. 이게 근데 아쉬운 건 5.5에서 6점으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방금 확인했는데 아까 5.5였는데 6점으로 올랐더라고.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은 저는 일단은 올랜도 사이드로 좋게 볼 것 같고요. 근데 핸디는 올랜도의 색깔상 저 정도로 해낼지는 잘 모르겠어. 인디애나가 과연 지난번 같은 모습이라면은 뭐 올랜도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인디애나는 포텐셜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 정도는 감안을 해주시고, 저는 224.5는 원래 뭐 언더 보고 싶었는데 인디애나가 과연 얼마나 터지냐에 달릴 것 같아. 인디애나가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은 저는 언더가 맞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올랜도가 수비를 되게 잘하는데, 얘네들이 또 한번 수비로 상대를 무마시킨 다음에 본인들은 싹 쓸어가는 이런 게 3쿼터 때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올랜도가 또 많은 득점을 해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보이는 거는 작년보다도 현 시점에 인디애나가 공수 양면에서 작년보다 거의 득점은 14점이 빠졌고 평균적으로 실점은 뭐 4점 줄어들고 이래서 점수가 거의 한 18점 가량이 떨어졌어요. 언더오버가. 이래가지고 현 시점에서 인디애나 경기도 마냥 오바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언급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애틀랜타 대 워싱턴 경기인데요. 애틀랜타 저는 이제 트레이형 파트너로 다이슨 다니엘스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직전 오클라호마전도 되게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이 될 거다. 서로 간에 이런 손질이 좋은, 스틸을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 둘 다 이제 빠르게 코트를 오갈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기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틀랜타가 너무 이제 야투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야투가 40%도 안 됐었고, 특히 오클라호마한테 13스틸 12블락 이런 그 허슬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애틀랜타는 나름대로 뭐 외곽도 괜찮지만 리머텍도 잘하는 팀인데, 그런 것들이 홈그랜의 6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혔었고 좋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은 지금 이제 조던 풀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물론 저는 조던 풀이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효율 자체가
작년 한창 못할 때나 그럴 때보단 지금은 좋아. 워싱턴에서 그나마 지금 약조가 괜찮은 애로 저는 조던풀을 생각을 하는데, 기대를 모았던 알렉사르도 아직까지는 별로고 쿠즈마도 작년 같지도 않고요. 대신에 뭐 쿨리발리라든지 이번에 발견한 캐링턴, 이렇게 좋은 윙자원들이 있는 건 긍정적이기는 해. 이 워싱턴 역시나 되게 어린 라인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빠른 템포 농구도 가능하고 에너지 레벨도 높다, 이런 생각들은 들어. 어떻게 보면 둘이 좀 비슷한 팀이기는 해요. 물론 애틀랜타가 조금 더 외곽 같은 게 괜찮고 그런 건 있지만은, 두 팀은요 이런 게 조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대 전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애틀랜타 대 워싱턴 구도에서 물론 작년에 이날 애틀이 엄청 안 터져가지고 100점 미만이었었고, 워싱턴이 한번 크게 승리를 한 적이 있기는 해요. 애틀랜타 원정 가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애틀이 6연승 달렸었고, 최근 3시즌 동안 상대 전적이 9대3이다. 이 정도로 애틀랜타가 워싱턴을 많이 제압을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워싱턴은 그동안 좀 탱킹 팀으로 많이 갔었고, 지금도 얼핏 보면은 워싱턴이 뭐 이번 시즌 달리겠다 이런 모양새가 아니에요. 라인업 자체가 좀 탱킹을 시도하는 그런 모양새일 것 같고, 일단은 이것도 뭐 애틀 쪽으로 좋게는 보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지금 231.5인데 아마 해외에서는 이게 그 233.5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저녁 때 먼저 가볼만 하지 않나. 내일 딱히 지금 보면은 이렇게 퀘스천어블이 달려있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디안드레 헌터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애틀랜타가 엄청 흔들리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뭐 자카리 리샷을 쓰면 되니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배트맨 쪽에 오바가 그래도 뭐 메리트가 있다, 그 정도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워싱턴보다 지금 좀 더 좋은 모양새이기도 하고, 시즌 초반도 저는 애틀랜타 마인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또 재밌는 매치업이 하나 있죠. 보스턴 대 미러키 경기. 동부에서는 꾸준하게 지난 몇 년 동안 강자로 꼽혀왔던 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까놓고 보니까 보스턴은 그냥 어마어마해. 직전 경기 아마 디트로이트전이었었죠. 그때는 좀 어렵긴 했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디트로이트가 많이 올라왔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디트로이트가 중간에 보스턴한테 엄청 런도 달리면서 11대 0인가 11대 3인가 막 그렇게 런도 달리면서 막 동점까지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보스턴이 좀 많이 벌렸습니다. 막바지 가가지고는 조금 추격당하기도 했는데 수비가 또 눈에 띄기도 했었고, 어쨌든 보스턴은 지금 매 경기 120점이 넘는 이런 경기들을 펼치면서 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또 홈이잖아요. 작년에 보면 보스턴은 홈에서 4패밖에 없었다. 아마 이 중에 또 4패 중에는 선수들 많이 빼고 이런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보스턴은 홈에서는 매우 강팀이라는 점. 반면에 미러키는 홈보다 원정에서 15승이나 빠지는 이런 것들이 특히 눈에 뜨거든요. 그리고 첫 경기 때 아마 이제 릴라드가 진짜 데임타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전성기급 활약을 했던 거에 비해서 그 외에는 좀 경기들이 좀 별로예요. 그 경기도 이제 그 여기 제가 미들턴이라고 잘못 썼는데 토린 프린스가 되게 좋은 활약을 해줬었던, 3점 많이 꼽고 그랬었는데, 지금 토린 프린스나 여기는 게트주, 델론 이런 미니멈 3인방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받는 연봉이 작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외곽 지원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는 날에는 미러키가 잘 풀리고 안 되는 날에는 잘 안 풀려. 하필이면 근데 또 보스턴, 늘 말하지만 보스턴은 주전 5가 전부 다 공수 겸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도 강한데, 이게 미러키로서는 되게 난제죠. 그나마 미들맨인 쿤보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쿤보는 계속 잘해. 근데 언제까지고 미러키가 쿤보만 믿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브루클린한테도 깨지고 시카고한테도 깨지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올 시즌 초반 흐름을 봤을 때는 보스턴은 리피급 전력입니다. 올 시즌도 충분히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는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맞대결은 되게 좀 애매한데, 그 직전 경기 때 104대 91로 미러키가 홈에서 승리를 한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대부분 경기들이 전부 다 막 점수가 많이 났거든요. 내일 기준점이 234.5인데 작년에 펼쳐진 3경기는 전부 다 오바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좀 템포도 많이 빠른 편이고 안정적인 인사이드 득점 자원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양 팀의 좀 슛감에 달린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템포상으로는 오바가 조금 더 가깝다. 공격을 풀어나가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되게 흐름이 좀 엇갈립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3패긴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인디애나, 클리블랜드, 보스턴 작년에 전부 보스턴은 우승 차지했고, 클리블랜드도 아마 그 2라운드까지 갔었었죠. 인디애나 컴파까지 진출한 팀이고, 물론 여기 중에서는 좀 폼이 오락가락 하는 팀도 있지만은, 디트로이트가 시즌 초반에 너무 어려운 상대들만 만났다, 뭐 그렇게 변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반대로 마이애미는 사실 올 시즌 초반이 좀 별로인데
직전 샬럿전은 그래도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버틀러도 뭐 20득점 이상 해주고 로지어도 친정팀한테 되게 잘해주고 이랬었는데, 근데 나는 아직 마이애미는 좀 더 보고 싶거든요. 저는 마이애미가 좀 애매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디트로이트가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거. 물론 직전 경기는 티마주라든지 뭐 해리스 얘네들의 외곽 지원도 별로였었고 득점도 별로였었고 그랬는데, 대신에 뭐 폰테키오나 비즐리가 3점을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커닝햄은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듀란도 건강만 하면은 플러스급 빅맨이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많이 됐는데, 저는 원정이지만 한번 디트로이트의 프렌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해요. 그만큼 마이애미가 흔들리고 있고 디트로이트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다. 인디애나, 클리블랜드, 보스턴 얘네들 상대하고 마이애미 만나는 거, 또 홈 마이애미 빡세기는 한데, 앞서 말했던 세 팀보다는 전 디트가 꽤나 해볼만한 상대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트 프렌 쪽 보고 있고, 언더 보는 건 이게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얘네들의 상대 전적인데, 상대 전적 상으로는 마이애미가 엄청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마이애미가 뭐 플레이오프도 꾸준하게 가고 그랬던 팀인 것도 있고, 디트는 계속해서 그냥 탱킹하고 그랬었으니까 이렇게 마이애미가 6연승도 하고 최근 이렇게 많이 이기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 일단은 꽤나 언더 승부가 많습니다. 작년에 220.5 기준으로는 한 번 빼고 다 언더였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물론 작년보다 디트가 득점력이 좋아졌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마이애미는 슬로우 템포 팀이거든요. 디트도 좀 그거를 거스르는 정도의 오버페이스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220.5만은 언더, 그리고 디트의 프렌 상대 전적이 물론 되게 좋기는 해. 이래가지고 마이애미가 지금 뭐 8대1로 6연승에다가 뭐 이렇게 이기고는 있는데, 저는 한번 디트의 프렌 쪽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보다 양 팀이 이렇게 프렌권으로 점수가 좀 많이 있던 것도 있어. 마이애미가 1점 차 승리, 7점 차, 3점 차, 8점 차, 이렇게 막 대승을 거두는 분위기는 많이 없어가지고, 작년보다 낮은 디트라면은 저는 한번 프렌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뉴욕 대 클리블랜드. 재작년에 얘네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뉴욕이 4대1로 승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또 만납니다. 지금 뉴욕은 이제 타운스를 데리고 왔죠. 랜드를 보내고 하텐슈타인도 보내고 이러면서 타운스를 보강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시즌 첫 경기, 아무래도 보스턴이 워낙에 강팀이다 보니까 보스턴한테는 맥을 못 쳤는데 인디애나는 쉽게 격파를 했다. 인디애나랑 뉴욕도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매치업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꽤나 잘 싸웠던 뉴욕이었었고, 2라운드였나?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뉴욕이 나름대로 잘 싸우는 모습이 있었었다. 특히나 이 브런슨 여전히 뉴욕의 킹이다. 미칼 생각보다 괜찮다. 약초 같은 것들은 아직 아쉬운데, 이 뉴욕에서 2번 자원으로서 이것저것 만능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아누노비 아직까지 수비가 조금 덜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더라. 그리고 하트, 지난번 경기 때 인디애나가 뉴욕의 약해진 리바운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공략할 만 했는데, 하트가 또 잘해줬습니다. 우리가 알던 하트의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브런슨이랑 KAT, 브런슨도 외곽이 좋고 타운스도 외곽이 좋은 선수들인데, 타운스가 픽을 서주고 브런슨이 롤링을 하려다가 그걸 이제 타운스한테 넘겨주면은 타운스가 좀 이제 롱투 같은 게 나오거든요. 미드레인지 게임. 타운스는 워낙에 슈팅이 좋으니까 7%의 슈팅 가드 이런 별명도 있으니까 픽앤팝 같은 투맨 게임도 많이 좀 파생이 되는 것 같고, 뉴욕의 오펜스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미네소타랑 뉴욕의 트레이드가 윈윈 트레이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맞는 말 같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뉴욕이요.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는 지금 3경기 연속으로 가비질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대가 토론토, 디트, 워싱 약팀들만 안 하다가 뉴욕을 만난다? 원정이다? 되게 어렵기는 해. 어쨌든 간에 클리블랜드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진 모블리, 공수 양면에서 전부 다 괜찮아졌죠. 미첼 여전히 뭐 MVP까진 몰라도 그래도 동부에서는 상당한 에이스이기도 하고, 제럿 알렌 상당히 좀 받아먹기 효율도 좋은 빅맨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클리블랜드는. 그래서 기세는 클리블랜드가 좋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좀 약한 팀들을 만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런 거 얘기해보면 한 것 같습니다. 뉴욕이 작년에 보면은 그 점수 차이가 홈이랑 원정에서 홈으로 오면은 거의 한 9점 가까이 줄어듭니다. 맨날 얘기했지만 뉴욕은 이제 감독, 이제 타보즈 감독이 옛날에 시카고 시절부터 그랬었고, 시카고, 미네소타, 뉴욕 거치면서 주전들을 엄청 갈아쓰기로 유명하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 하트 막 48분 걸리고 그런 감독인데, 내일도 뭐 주전들 많이 갈았을 것 같아. 여기다가 맥브라이드 같이 좋은 애들도 있고 벤치에. 또 하나 보여드릴 만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양팀의 맞대결에 관한 건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긴 한데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났었고, 최근에 맞대결도 보면은 8경기 연속으로 205.5 언더거든요. 가장 뭐 여기는 작년인가? 이때 마지막 맞대결 때는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22-23 시즌 때 얘네들이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났었는데요. 그때 5경기 전부 다 205.5 기준 언더였었다. 작년에도 200점, 184점 정도? 그리고 한 205점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오늘 기준점이 222.5야.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약팀들 만나면서 전부 다 가비지 게임하고 득점력 높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222.5면은 얘네들의 맞대결상으로는 되게 좀 넉넉한 언더 가능성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뉴욕도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수비도 조금 균열도 생기고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점, 클리블랜드 작년보다도 공격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진 점들, 이런 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클리블랜드는 뉴욕이라는 이제 간만에 동부에서 센 팀을 상대를 하는 거고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보다는 좀 점수가 덜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언더도 보도록 하고요. 시즌 초반에 기세를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재작년에 뉴욕한테 플레이오프에서 무릎을 꿇은 건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클리블랜드의 프렌도 괜찮은 수라고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클빌 프렌의 언더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 대 덴버 경기 한번 볼게요. 저번에 이제 토론토가 필라델피아를 격침시킬 때는 와, 토론토 지금 퀴클리도 없고 바렛도 없고 이런데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 때 미네소타한테 당하는 거 보니까 물론 그때도 퀴클리랑 바렛이 없긴 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그냥 이거는 토론토가 필라델피아 전에 2라운드에 뽑혔었던 음고보였나? 음고보? 하여튼 그런 친구들 몇 명 있거든. 쉬드랑 음고보인가?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막 뜬금 활약을 했던 게 미네소타전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갖고 토론토가 그 경기가 살짝 뽀록인가? 필라델피아가 너무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토론토가 바로 직접 미네소타전 좋지는 못했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덴버는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요키치는 여전하거든요. 지금 머레이나 마포주나 슛감이 되게 별로고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요키치도 고든밖에 써먹을 애가 없어. 지금 머레이나 마포주도 외곽이 잘 터지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티안 브라운도 원래는 벤치에서 활약하던 친구인데 브라운이 이제 벤치에 없다 보니까 벤치가 너무 텅텅 비거든요. 물론 웨스트브룩이 있는데 사실 난 덴버랑 맞는 색깔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페이튼 왓슨도 야툴 되게 별로고, 그나마 이제 줄리안 스트로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팀 가서 믿을만한 벤치 자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덴버는 지금 요키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무래도 덴버가 홈에서 두 경기 모두 다 오클라호마랑 클리퍼스, 그래도 꽤 강팀들을 만난 거긴 해. 물론 클리퍼스는 지금 애들이 많이 비어있고, 저는 이거는 일단 덴버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분명히 맞대결상으로는 두 팀을 놓고 보면은 덴버는 올 시즌도 서부에서 충분히 컨텐더를 할 수 있는 팀이고, 토론토는 이미 리빌딩을 공언한 팀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력차 같은 거는 덴버가 좋은데, 과연 덴버가 7.5 원정에서, 얘네들이 또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원정에서 7.5 정도를 해줄 수 있냐? 토론토 분명히 지금 많이 흔들리긴 한다. 애들도 많이 부족하고, 내일은 퀴클리는 또 뛰기 어렵다고 하고 바렛은 퀘셔너블이다. 내일도 토론토가 많이 빌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덴버 쪽을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덴버의 초반 기세를 보면 이것도 편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덴버 사이드로 보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이건 아무래도 덴버가 참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리고 얘네들 작년만 생각을 해봐도 홈이랑 원정이랑 득점 차이가 그냥 7점가량 났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 시즌 덴버의 첫 원정 경기 저는 언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샌안토니오 대 휴스턴 경기인데, 얘네 둘이 이제 한 이틀 전에 맞붙었었죠. 그때는 제가 휴스턴을 두고 작년 시즌에 센군이 웬베냐마를 상대했을 때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직전 경기는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센군이 이날 되게 경기를 못 뛰었었어요. 출전 시간이 22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못하고 공략 대상이어가지고 우도카 감독이 센군을 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센군이 부진했거든요. 대신에 샌안토니오는 전반적으로 잘 돌아갔고, 사실 크리스 폴은 지금 되게 별로야. 대신에 소엔도 활약 잘해주고 반즈도 외곽 지원해주고 웬베냐마 잘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휴스턴이 되게 꼬인 경기였었거든요. 이날을 조금 살펴보면은 샌안토니오가 휴스턴한테 3점 차로 승리를 했던 경기다. 근데 보면은 이 경기가 기준점도 220분대 초반이었어. 나는 근데 이 얘기를 두고 일단 언더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경기가 오버가 난다면은 240점을 뚫는 그런 많은 점수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게 아니라면 언더일 거라고 했는데, 일단 경기 자체는 언더긴 했거든요. 근데 1쿼터부터 막 69점이 났어. 근데 2쿼터 때 10대 24. 휴스턴이 10점 넣는데 그치고 34점밖에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언더에 가까웠었는데, 이게 휴스턴이 2쿼터 때 9분 동안 18대 0으로 9분 동안 1점도 못 냈습니다. 휴스턴이. 이게 참 커요. 9분 동안 한 점도 못 내고 샌안토니오는 그동안 18점이나 냈다.
이러다 보니까 언더가 난 거였었고, 아무래도 휴스턴이 이날 야투 시도수 같은 것들 보면은 이날 총 92개를 쐈고 야투율 되게 안 좋습니다. 41%, 3점 31%막 이랬었는데,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79개. 휴스턴이 샌안토니오보다 야투를 13개를 더 던진 거거든요. 근데 야투가 워낙 모자라가지고 점수가 저거밖에 안 났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2분 동안 2쿼터 9분 동안 한 점도 못 뽑는다.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거야. 샌안토니오가 그렇다고 수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휴스턴의 야투 감각이 쓰레기였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휴스턴이 너무 안 터졌다, 그리고 작년에도 샌안토니오 상대로는 꽤나 잘 싸웠고 점수도 남편이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조금 달리 보겠습니다. 휴스턴 한 번 더 믿어주도록 하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나 어제 이렇게 뉴올리언스 저번에 포틀랜드랑 이틀 만에 또 맞붙었을 때 뉴올리언스 저번에 겨우 이겼지 오늘은 좀 제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뉴올 믿었는데, 뉴올이 거의 뭐 20점 차 넘게 졌거든요. 그런 점들은 조금 무섭긴 하네요. 다음 경기는 멤피스 대 시카고 경기인데, 이거 일단 홈 멤피스, 그리고 직전 경기 때 멤피스가 풀라인업이었습니다. 모란트도 원래 퀘셔너블이었는데 뛰고, 자잭주도 원래 다우풀이었다가 퀘셔너블 됐는데 경기 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갖고 멤피스가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홈에서 올랜도라는 되게 어려운 팀을 상대로 13점 차로 120점이나 뽑고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일단 내일은 모란트가 퀘셔너블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백투백도 아니고, 글쎄 뭐 관리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지간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강력한 홈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멤피스가 보면 이제 작년에는 워낙에 애들이 없었으니까 결장이 많았으니까 제끼고, 재작년에 이랬었거든요. 홈이랑 원정이랑 무려 19등 차이가 난다. 이 정도로 홈에서 지리는 팀이었었는데 전반에만 올랜도한테 26점 차로 아주 그냥 벌리는 경기였었습니다. 허프 같은 애들 잘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알다마도 벤치에서 솔솔하게 뽑아줬고요. 대신에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시즌 카루소도 보내고 데로잔도 보내고, 팀의 이제 무게추가 원래는 라빈이나 데로잔에서 코비 화이트로 옮겨가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리고 전방도 카루소라는 튼튼한 수비수가 있다가 기디가 왔으니까 이게 시카고가 많은 것들이 변한 시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뭐 미러키전도 승리도 하고 잘 싸웠단 말이야. 근데 직전 오클라호마한테는 아주 못한 경기였었습니다. 그날 오클라호마의 이런 강력한 수비수들, 도르트라든지 뭐 카루소라든지 뭐 스가도 스틸 작년에 되게 많이 기록하기도 하고, 시카고가 되게 고전했거든요. 그래서 야투율도 35%, 3점 28%, 거기다 턴오버가 26개, 이 정도로 완전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어. 그야말로 오클라호마한테 벽을 느낀 경기였었다, 이랬었거든요. 화이트가 지난번에 미러키전은 되게 잘했는데 첫 경기 뉴올이라든지 직전 오클전은 엄청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시카고가 뭐 모란트나 스마트 정도면 둘 다, 그래도 모란트도 수비를 아주 막 못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스마트는 아시다시피 DPOI도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는 분명 홈 멤피스는 강한데 시카고가 정말 알 수 없는 팀이야. 지금 저번에 보면 미러키도 원정에서 잡아낼 만큼 이 시카고의 고점이랑 저점을 파악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시카고의 이런 저점은 오클라호마전에 나왔고, 고점은 미러키를 원정에서 때려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카고 파악이 어려워가지고 무서운 경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오바, 지금 풀멤버의 멤피스 정도면은 뭐 젊은 라인업이기도 하고 수비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런 라인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멤피스 쪽에다가 오바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어디까지나 시카고는 아직 파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대 유타 경기, 이것도 참 댈러스한테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었어요. 댈러스가 사실 작년에는 뭐 파이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직전 피닉스한테는 피닉스가 백투백이었는데도 댈러스가 되게 못했거든요. 그 경기 보면서 이게 댈러스의 에너지 레벨이 작년 같지가 않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 돈치치는 40득점이나 해주고 잘했는데 팀이 전반적으로 못 도와줬습니다. 특히 이제 댈러스의 받아먹기, 댈러스가 아무래도 돈치치나 어빈 같은 진짜 뭐 트리플 스렛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빅맨 활용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받아먹기도 얘네들이 엄청 잘해주고 커팅 플레이도 좋고 이런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돼요 올 시즌에는. 대신에 뭐 탐슨이 있는 외곽 지원도 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탐슨도 맨날 믿을 수는 없고 오락가락한데, 어쨌든 간에 내일은 유타는 뭐 홈 말고는 보시다시피 홈이랑 원정이랑 작년에도 승수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원정에서는 무려 홈보다 거의 뭐 절반, 반토막이 나는 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유타는 막하는 말고는 뭐 없다. 사실 그래, 맞는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댈러스의 질전 경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 댈러스의 9.5마인 함부로 누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대신에 유타도 사실은 홈이랑 원정이랑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얘네들이 작년에도 홈보다 이제 원정 가면은 득점이 8점가량 줄어들고 대신에 실점은 6점가량 많아지는 그냥 경기력이 확 달라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실점이 늘어나고 득점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댈러스 쪽에다가 오바보는 게 크게 뭐 거스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댈러스가 지난번 경기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걸로는 또 상대전적 최근에 맞대결 상으로는 8대2 정도로 댈러스가 많이 이겼었고 특히 또 이게 댈러스가 홈이잖아요. 댈러스가 홈에서는 7연승을 달리고 있다 유타한테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댈러스 마헨에다가 오바 이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닉스랑 레이커스도 얘네들이 또 3일 만에 3일 만인가 이틀 만인가 하여튼 또 재대결을 하는 셈입니다. 그때는 레이커스가 홈이었는데 이번에는 피닉스의 홈이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듀란트나 이제 르브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라이벌리가 있는 대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골스를 떠나고 나서 듀란트가 뭐 브루클린이라든지 피닉스 이런 곳에서는 르브론의 팀을 상대하기가 조금 어렵긴 했었거든요. 다만 오늘은 이제 레이커스가 원정이라는 거. 작년만 봐도 레이커스는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 승수 차이가 10점이나 나는 셈이 있고 원정 가면은 실점이 6점이나 많아진다. 당연히 지금 올 시즌에는 레딕 감독이 새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는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공수 겸장이다 보니까 수비적인 역할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도 뭐 수비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공격에서도 앤서니 데이비스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고 있다. 거의 뭐 앤서니 데이비스를 1옵션처럼 쓰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공격 옵션이기도 하고 내일도 보면은 레이커스의 이런 AD가 인사이드도 좋지만 뭐 외곽도 나름대로 미드레인지도 쏘는 선수다 보니까 너키치 같은 애들이 너키치도 보면 고점이 있어. 그건 맞는데 너키치가 AD를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닉스는 내부적으로 빌이나 그레이슨 알렌 이런 친구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피닉스가 물론 이제 부데놀저 감독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옛날에 이제 애틀랜타 원래 이제 포포비치 감독 샌안토니오 포포비치 감독의 아마 어시스턴트였다가 나가가지고 애틀랜타 가가지고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 애틀이 동부에서 엄청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팀을 이끌어본 경력도 있고 미러키에서도 되게 잘했었고 그런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닉스가 지금 라이너만 봐도 수비가 답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줄 만한 감독이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감독인데요. 이게 피닉스가 직전 경기 이제 댈러스랑 상대를 했을 때 일단 너키치가 완전 무쌍을 찍었어요. 댈러스의 이 빅맨들이 너키치 상대를 거의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돈치치는 잘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레이커스도 리브스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리브스도 꾸준하게 막 20득점 이상을 박아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디안젤로 러셀 올 시즌도 되게 좀 오락가락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레딕 감독이 많은 것들을 터치하긴 했지만은 레이커스가 아직까지는 완전체라고는 생각은 안 든다. 물론 세크라멘토 같은 강팀한테 또 상성이 안 좋은 팀한테 극복도 하고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올 시즌 계속해서 홈에서만 경기를 하다가 원정 가는 거거든요. 홈에서는 뭐 미네소타, 피닉스, 세크라멘토 어려운 상대를 다 꺾기는 했어. 그건 맞는데 원정 첫 경기 원정 이거는 조금 고민 좀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저는 승패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레이커스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좋아 보이는데 원정 레이커스 이거는 좀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일단은 뭐 오바로 보기는 볼게요. 둘 다 나는 좀 그래도 막 야투가 서로 썩어가지고 저득점 양상? 그거는 모르겠어. 그냥 둘 다 야투는 어느 정도 보장된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르브론이나 듀란트나 커리어 아마 야투율이 50%가 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뭐 이런 에이스 자원들도 쏠쏠한 편이고 쌩쌩한 편이고 그래서 일단 오바는 보도록 할게요. 쉽지는 않아 보여 이것도. 되게 어려워.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 대 포틀랜드 경기가 있는데 사실 세크라멘토는 조금 더 관찰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게 좀 표본이 모자라요. 세크라멘토는 아직까지. 지금 팍스가 왔다 갔다 해. 지난번에는 이제 완전히 드로잔한테 많은 것들을 넘겨주는 듯한 모양새도 있었고 사보니스도 재작년에 되게 잘했었죠. 근데 뭐 작년에도 조금 애매했었고 작년에도 후반기에 들어서나 사보니스가 약간 좀 컴플리트 센터 같은 시즌 초반에는 아직까지 사보니스의 이런 컨트롤 타워 능력이 많이는 안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드로잔한테 볼이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세크라멘토는 관찰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즌 초반에 지금 두 경기 동안 미네소타랑 레이커스한테 전부 다 패배를 했다. 미네소타한테는 클러치까지 가고 레이커스도 클러치였는데 어쨌든 클러치에서 지금 원래 팍스나 드로잔이 클러치에서 하나인데 그 경기들을 모두 놓쳤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워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두 경기 동안 젖잘 쌓였다. 이런 것들은 생각이 나고 포틀랜드는 어제도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투백인데
일단은 포틀랜드는 생각보다 작년에 포틀랜드가 총 승수가 21승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백투백에서 8승 6패로 백투백은 잘 견뎌낸 팀이에요. 아무래도 팀 전반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쌩쌩한 것 같은데, 어제도 포틀랜드가 뉴올한테 22점차 대승을 하면서 주전들의 소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랜트, 아무래도 포틀랜드는 그랜트를 팔 가능성이 높은데 그랜트가 쇼케이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율도 좋았었고, 그리고 어제는 이 앰퍼니 사이먼스도 힘을 내주고, 카마라 이번 자원에서는 되게 좋은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에이튼도 뭐 욕은 많이 먹지만은 그래도 더블은 꾸준하게 해줄 수 있고, 높은 골밑 성공률이나 이런 리바운드 능력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 보니까 포틀랜드가 시즌 초반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이거는 11.5 정도면은 나는 좀 과한 것 같거든. 저는 11.5는 포틀의 프렘 보고 싶기는 해요. 아무래도 포슬도 작년보다는 확연히 좀 괜찮아진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 작년에도 이 세크가 홈이나 원정이나 아주 뭐 뚜렷하게 큰 차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었고, 저는 포틀랜드는 물론 그렇게 엄청 좋은 팀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작년보단 나아진 것 같다. 부상자들도 많이 좀 줄어든 편이기도 하고, 스쿠 댄더슨도 이제 벤치 에이스로 가가지고 잘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오락가락이 심하긴 한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좀 피지컬이나 하는 거 보면 좀 웨스트브룩 느낌도 조금은 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포틀랜드의 프렌 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안 볼게요. 포틀랜드는 다소간에 좀 언더팀 느낌이고 세크라멘토는 약간 오바팀 느낌인데 애매해 보여. 어느 번은 패스하고 저는 포틀랜드의 프렌 그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야구는 분석을 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기야 그냥 뭐 오명하면서 조금은 보는데, 물론 재밌는 매치업이긴 한데요,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경기 예측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사실 다저스보다는 양키스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약간 팬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 2차전 모두 다 다저스의 홈일 때 제가 양키스 승 쪽만 주구장창 외쳤어요. 물론 첫 경기는 이제 좀 선발이 앞선다. 두 번째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야마모토의 호투를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야마모토가 되게 잘했었고, 빠따도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빠따상으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월드 시리즈에 오른 팀들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포스트 시즌에서 양키스는 지금 OPS가 0.8이 넘는 친구들이 토레스, 스탠튼, 소토 얘네 셋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들은 있는데 그 밑으로는 뭐 에런 저지도 605고 볼피도 661이고 다 고만고만한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잘 치는 애들이 이렇게 3명밖에 없다. 이런 반면에 다저스는 지금 OPS 0.8을 넘는 애들이 5명이나 됩니다. 키케, 오타니, 먼시, 토미 에드먼, 베츠 이렇게가 잘 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다저스는 터질 공산이 많은 편이고, 테오스카 아레나스도 76이고 프리몬도 701로 잘하는 애들, 확 못하는 애들, 이게 좀 간격이 적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터질 가능성은 다저스가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불펜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원래 양키스가 철벽 불펜이었는데 요즘에 애들이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된 점, 루크 이버도 그렇고 클레이 홈즈도 그렇고 믿을만한 불펜들이 약간은 이제 방어력이 높아진 점을 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고, 반면에 지금 양키스는 아직까지도 베시아, 필립스, 카스파리오스, 그라테로는 얼마 안 들었으니까 제끼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방어력이 0.00이고 코팩이나 반다도 7이닝 동안 1실점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뭐 트레이닝 같은 애들 멀티이닝도 막아주는데 지금 아직까지 방어력이 2.70이다. 확실히 불펜 쪽에서는 다저스가 우세하다는 측면이 좀 많이 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좀 선발, 사실 뷰러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양키스의 슈미트는 지금 2경기 동안 아마 4이닝 4.2이닝? 4.2이닝 동안 2실점 경기를 2번이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슈미트는 원래 그런 선수였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닝을 막 엄청 많이 먹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한 이닝 동안 자기 바깥은 해주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어쨌든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뷰러는 좀 오락가락해. 원래 얘가 이제 빅게임 피처잖아요. 빅게임 피처.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통상 3.25로 좋고 그랬었는데, 일단 올 시즌은 9이닝 동안 6.00 좋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이제 토미존 수술 이후에 폭발적인 구속도 많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장점들을 많이 잃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가장 최근 경기도 괜찮게 해주기도 하고, 해봤자 뭐 4이닝 무실점이었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거는 중요한 게, 다저스가 아까 제가 불펜이 다저스가 우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저스가 내일 불펜 데이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뷰러 다음에 누가 나올까, 이게 좀 관건입니다. 아마 이제 브렌튼 허니웰 같이 좀 약간 마당쇠 역할, 그냥 막 굴릴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브렌트 허니웰 같은 애들을 그냥 땜빵으로 쓸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투수력은 사실 선발 구도는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뷰러가 조금 더 이제 기대치가 있기는 한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슈미트도 뭐 단단하게 막아는 주니까. 대신에 이제 불펜 구간 가면은 다저스보다는 양키스가 내일은 이런 특수성 때문에 다저스가 4차전에 불펜들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양키스를 좀 좋게 보고 싶은데 역시나 많은 것들이 한 베일에 쌓인 경기인 것 같아요. 월드 시리즈이니만큼 좀 가볍게 보고 싶고요.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더라. 저는 이제 빠따는 다저스가 낫긴 나은데 내일 이 마운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은 또 한 번 더 양키스를 보고 싶기는 하네요. 양키스가 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양키스 승사이드라든지 뭐 고배당 원하면 1점차 승리 어느 한쪽에 그리고 뭐 8.5 기준으로는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